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잠수의학적인 이야기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스쿠버 다이빙 교육에 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 조카 뻘인 한 친구가 최근에 피모 단체의 강사가 되셨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이거 내가 강사가 되긴 했는데 막상 교육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1992년에 강사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 역시 이거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건지 막상 강사가 되었지만 상당히 막막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 중에 제가 다이브 마스터 과정을 정상적으로 혹은 정통적으로 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이브 마스터로서 강사를 보조하여 다이빙을 이끌고 또 교육을 할 때 보조를 하고 하는 경험이 많이 있었다면 당연히 어떤 학생 교육하는데 내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진행하는 어떤 요령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라고 하고 준비한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교육을 받아보셨고 또 여러분들 지금 현재도 계속 강사로서 교육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본인이 진행하는 거하고 또 제가 진행했던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픈 워터 다이버 과정은 학과와 풀 혹은 제한 수역에서의 기술 개발과 스태미너 테스트 같은 거, 그 다음에 개방 수역에서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이론과 혹은 스킬을 실습해보는 그런 훈련 다이빙, 그리고 학과에 대한 최종 시험에서 합격하는 이 정도 내용들이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줄을 이것은 절대로 모든 강사에게 모든 학생한테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스케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다양한 어떤 학생군이 있고 강사분들도 프리랜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다이브 센터에 소속돼서 풀타임 잡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는 스케줄을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뿐만 아니라 강사 훈련 과정이나 강사 훈련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첫날 첫 수업인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놓은 데이 1, 데이 2 이런 것들은 하나로 묶을 수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은 첫 수업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풀에서 또 개방 수역에서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첫날 하는 오리엔테이션은 지금 나와 학생 간이 앞으로 며칠, 경우에 따라서는 몇 주, 또 아주 길게 갈 때는 몇 달씩 서로 스케줄에 맞춰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오늘은 내일은 뭘 기대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것은 강사와 학생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소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참가하시는 분들, 교육진과 학생진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서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개 시간 가져야 될 거고, 스쿠버 다이빙 교육에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제출해야 될 서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양해각서와 면책 동의서 그리고 의료 진술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훈련 기록지라고 하는 어떤 폴더 안에 저는 다 집어넣어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학생과 강사의 서로 편한 시간을 스케줄화해서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의 어떤 일정을 서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경비입니다. 강사가 학생에게 요구하고 학생이 강사한테 지불하는 그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지금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교육비,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대겠습니다. 교육비 50만 원입니다. 그럼 학생은 내가 50만 원 내면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을 다 받는구나 하고 와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영장 입장료 내라, 바다 갈 때 훈련 경비 내라, 이런 식의 어떤 것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학생들과 강사 간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비에 대한 한은 아주 명확하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재 및 장비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희들이 다이빙 배울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 때는 교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픈워터 다이버 교재가 없는 교육단체가 과연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 장비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구입해가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교육이 잘 진행돼서 그분이 다이버가 되면 사실은 내가 앞으로 사용할 장비로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경비 문제도 있고 해서, 렌탈을 한다면 어디서 렌탈을 해서 언제까지 쓰고 또 그 렌탈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를 오리엔테이션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훈련 장소도 교실은 예를 들면 지금 다이브센터의 교육실, 없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커피숍에 앉아서 학과 강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는 그런 장면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은 어디서 어느 풀을 사용하고, 만약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위에 다이빙 풀이 없다면 제한수역, 즉 바다에 가서 어떤 갇혀있는 수역 안에서도 교육이 가능은 합니다. 물론 제한수역에 대한 어떤 정의는 그거보다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일단 훈련 장소가 결정돼야 되고, 개방 수역 훈련 다이빙은 어디서 할 것인가를 미리 제시를 해주면 학생에게도 내가 어디서 하는구나 하는 어떤 기대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가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네가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서 합격을 하려면 이거를 네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을 강습실에서, 그 다음에 최종 시험에서, 아니면 교재를 읽는 중간에 나오는, 요즘 디지털 교재에서는 교재 중간중간에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그것을 다 합격하면 최종 시험 문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육단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다음에 제한수영에서 네가 수영을 몇 미터를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생존 수영 10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요 를 학생들에게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서류 정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훈련 기록지라는 것은 이제 학생의 어떤 인적 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서류들을 포함해 넣을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쓰는데, 교육단체에서 제시하는 것도 많고, 요즘은 또 디지털화 하면서 모든 그 훈련 기록 내용이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3가지 서류, 면책 동의서, 양해각서, 그리고 의료 진술서, 특히 이 중에
의료 진술서 같은 경우는 수영장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최종 시험 문제를 모두 합쳐서 하나의 폴더 안에서 보관을 하는 거죠. 그 안에 포함되는 중에서 개인정보들이 들어가죠. 당연히 뭐 이름, 생년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받으실 때는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교육기관과 심지어는 어떤 지역 사회의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책 동의서는 내가 다이빙 할 때 강사나 다이브센터나 교육기관이 고의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어떤 실수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서명을 시키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 서류를 받지도 못하게 합니다. 받아도 법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좀 다르고,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어떤 서류들에 대한 법적인 효율이나 법적인 효용 같은 부분을 그냥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아직 법 쪽에서 이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받아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이빙 교육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해각서는 다이빙에서 포함되어 있는 어떤 위험성 같은 것을 설명해주고, 학생이 나 그걸 읽고 이해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의료진술서는 내가 다이버로서 과연 내 몸 상태가 다이빙에 적합한가를 스스로 어떤 그 진술서 내용을 읽고 문제가 있는 곳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하나하나가 모두 노로 만약에 가면 강사는 바로 강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문제점이 체크된다면, 예를 들어서 45세 이상이고 혈압이 높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체크되는 사람은 이 의료 진술서 뒤에 붙어 있는 어떤 그 의료 진술서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비록 이 사람이 이런 상태이지만 다이빙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서명을 받아서 강사한테 제출해야지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 나라에서 조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아직 그 의료 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전형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빙을 모르는 의사들은 해도 된다고 했다가 이 사람이 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게 저는 그 가급적이면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그는 그 학생 다이버와 강사 모두에게 어떤 줄 수 있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은 해서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다이빙을 포기를 시킵니다. 세상에는 다이빙 말고도 재밌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학과 강습. 또 이 훈련 기록자에는 학과 강습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내가 어느 날 교육받았고 그 날짜와 서명을 다 남기게 합니다. 제한수업 풀장에서 교육받은 내용 하나하나를 날짜와 이름을 적게 만듭니다. 또한 개방수요 훈련 다이빙의 내용도 하나하나 날짜와 서명을 남깁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이빙 교육의 법적인 어떤 문제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훈련 기록지입니다.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인적사항 다 적고요. 하나하나의 모든 교육 내용들을 다
내가 교육받았다고 하는 것을 날짜와 서명을 받습니다. 이거를 해놓지 않으면 항상 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면책동의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양해각서 그리고 의료진술서입니다. 이 의료진술서는 지금 현재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 RSTC에서 나온 어떤 의료진술 이 양식이 모든 교육단체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것은 제가 번역해서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관련이 됐던 교육단체에서 제가 이것을 강사교원에 넣어서 이게 출간된 적이 있고요. 또 지금도 관여하고 있는 교육단체에도 제가 번역한 이 서류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 제가 의사들에게 제출하는 의료진술서의 기준에 대한 내용도 약 4페이지 정도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가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들고 의사한테 가시면 됩니다. 최종 시험은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교육단체의 기준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스포츠에 관련되는 기준을 법규가 정해질 때 이 서류를 몇 년 보관하라고 되어 있어요. S모 단체는 5년, B모 단체는 7년 어떤 그런 식의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와 다이브 센터는 각각 원래 다이브 센터는 반드시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강사도 그분이 평생 그 다이브 센터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육하는 학생의 모든 훈련 기록지 내용은 별도로 하나 복사를 해서 내가 보관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학과 강습 이야기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옛날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는 모든 교육 내용이 강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의 시간도 문제가 되고 또 강사는 강사대로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최근이 아니죠. 80년 초부터 이렇게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고 지금 현재 2019년에 이 디지털로 학과를 진행하지 않는 교육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 학과를 본인이 자습으로 때우고 잘 모르겠는 부분이나 시험 문제에서 틀린 부분에 대한 부분만 강사가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수역에서는 첫 번째 제가 시행하는 것이 수영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생존 수영인데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에서는 200m를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분간 떠있기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 수영장에서 이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보고 평소에 수영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문제없이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내가 이 교육 과정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또한 보충 세션이 필요하다면 언제 할 수 있는가를 본인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본인이 끊임없이 꾸준히 수영장에 가서 연습을 해서 추후에 이 부분을 합격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려야 될 겁니다. 그 이외에 많은 수중 스킬이 있겠죠. 근데 이 스킬들을 교육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모든 교육단체의 어떤 수영장 혹은 제한수영에서 진행하는 스킬을 보면 우선 얕은 수심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그걸 하고 깊은 수심으로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스킬 중에서도 좀 쉬운 스킬을 하고 어려운 스킬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에 물을
조금 넣는 부분 물찬 마스크 물빼기를 먼저 한 다음에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어서 다시 쓰고 물을 빼게 하고 나중에는 마스크를 벗고 수영을 시키는 이런 식의 어떤 스킬 시퀀스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스킬과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바로 긴급 스킬이죠. 이 긴급 스킬은 결국은 공기 고갈에 대비하는 모든 스킬들은 이 긴급 스킬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스킬, 예를 들면 마스크 같은 거요. 근데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버디 스킬로 넘어갑니다. 즉 공기 공유 같은 것은 반드시 버디 스킬입니다. 지금 마스크 벗고 수영하기 같은 스킬도 버디의 역할과 마스크 벗는, 즉 수중에서 마스크를 잃어버린 다이버 역할을 하는 그 두 사람이 하나의 버디로 진행하는 스킬을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개방수역에 가서 현재 RSTC 기준에는 개방수역 훈련 다이빙은 최소 4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반드시 5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단체에서 정하는 기준이지만 어떤 해당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하루에 3회 훈련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기준상. 만약에 어떤 분이 어딘가 가서 4번의 훈련 다이빙 오늘 다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학생은 모릅니다. 그러나 강사분이 어떤 기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4번을 했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합니다. 그때는 강사가 자격증을 주기 전에 네가 이 부분 때문에 훈련 다이빙을 추가적으로 좀 진행해야겠다라고 해서 4회 이상의 훈련 다이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기를 권장합니다. 그 스태미너 테스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0m를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형으로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접자, 평, 뭐 그렇게 하죠. 접평, 평형, 자유형, 배형. 예. 그 어느 거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200m를 수영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정 힘들면 마스크, 스노클과 핀을 착용한 상태에서 300m 스노클링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다이버들에게, 수영에 익숙치 않은 다이버들에게는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생존 수영은 좀 다릅니다. 이 생존 수영은 이 직립 수영이라 그러고요, 떠있기라고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10분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이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요. 최종 시험은 8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내가 틀린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강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을 최종 시험 문제나 그 답안지에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그 디지털 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고, 디지털 시험을 쳐보면 아이코 당신 틀렸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문제를 또 풀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꼭 하셔야 되고, 그 5 내지 7년 동안 그 결과를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학과 강의, 제한수역에서의 스킬 연습,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스태미너 테스트요. 개방수역에서의 훈련 다이빙 최소 4회, 그 다음에 최종 시험에서 80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픈워터 다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